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민명기 교육원의 원장이신 민명기 박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주 민 박사님 바쁜 철이입니다, 요즘은. 그렇습니다. 네. 이제 대학의 원서를 내고 네. 한참 마음을 졸이던 그 학생들이, 부모님들이 이제 지금 이제 원서 접수에 대한 결과를, 합격 통보를 받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저도 합격자 통보. 예, 저도 부모님들 애가 타시겠어요. 예, 저도 덩달아서 마음이 네. 아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여기저기서 합격자 통보가 와서 고민.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오질 않아서 고민.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부모님들 바쁜 네. 것 같습니다. 네. 한참 요즘 뭐 바쁜 철인데 이제 유덥 입시에 관한 게 이제 좀 아무래도 초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그 3월 15일부터 유덥이 전통적으로 3월 15일부터 그 3월 말까지 한 네. 2주간에 걸쳐서 합격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앞으로 받으실 분들도 계신데 먼저 그 네. 앞으로 그 받으실 분들이 많은 좋은 소식 그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이제 그 유럽 합격 그 과정에 대한 그 자료들이, 그 통계들이 여기저기에서 산발적으로 발표된 것들이 있는데요. 네. 그것들을 종합해서 한번 분석을 해서 그 어떤 그 특이한 것들이 있는지, 네. 또 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가장 특이했던 사항은 이번에 그 유럽 역사상 최고의 그 지원자 숫자를 기록했어요. 네. 그 이제 신입생만을 포함했을 때, 그렇죠. 편입생들도 이제 많은 그 지원자 수가 있는데 네. 신입생 숫자만을 그 평가했을 때 이번에 가장 그 많은 지원자 수를 기록했고 네. 당연히 그 합격률은 떨어지겠네요. 합격률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 이번에 올해는 워싱턴주 거주민 자녀들의 그 지원자 수가 줄었어요. 지원 숫자 줄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은 또 더 높아졌습니다. 실력 있는 학생들이 많이 이제 응시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이제 네.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그 결과를 통보받으신 분들 중에 대기자 명단에 들었거나 또는 네. 불합격을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예. 근데 이런 그 자녀가 이런 결과를 받으신 분들이 과연 넉넉고 아유 이제 틀렸구나 하고 그 포기를 하셔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네. 다른 어떤 방법들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합격자도 통보가 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이미 그 불합격 통보를 받은 학생들이 여럿이 있는데 대기자 명단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 하나하나에 따라서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그 합격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률은 네.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올해간 이제 유럽의 사상 최대 학생들이 지원했다는 이제 좋은 소식인데, 그런데도 워싱턴주 거주민 학생들의 지원은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이유인지 좀 궁금하네요. 예, 저도 그 참 궁금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그 정보를 분석해 보건대 그 지난 그 12월 1일, 2013년 12월 1일이 유럽의 접수 마감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과연 몇 명이나 그 학생들이 지원했나를 그 발표한 것을 보면은 네. 유럽 역사상 두 번째로 그 3만 명 이상의 지원자를 기록했어요. 아하. 작년에 3만 700명 정도, 네. 그리고 올해는 3만 1,500명 정도. 네. 그 증가율이 4%니까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닙니다. 그 전에는 15%의 증가율을 보였었는데요. 네. 하여튼 증가율은 좀 둔화됐지만, 스틸 그 아직까지도 그 많은 그
학생들이 역사상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 지원을 했다. 그런데 왜 워싱턴주 거주민 학생들의 지원은 줄었을까? 그래서 분석해 보니까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그 고등학교 졸업자의 숫자가 워싱턴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올해 졸업자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줄었어요? 네.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약 5천여 명이 줄어서 올해 졸업하는 학생들이 약 6만 2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줄었는데 그 단순히 그 풀이 좁아지니까 지원자 수도 당연히 줄었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보는 것이 한 가지고요. 네. 다른 한 가지는 그 유덥이 근년에 들어서 이 대학은 어려운 대학, 들어가기 힘들고 네. 어지간한 성적이면 들어가도 또는 그 지원을 해도 합격될 가능성이 낮다. 네. 이런 그 이제 두려움 같은 것들이 공감대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많은 학생들이 다른 데로 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주를 떠날 수 없는 학생들도 예. 그 워싱턴 주 안에 있는 다른 주립 대학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포케인에 있는 그 와주라고 하죠. 네.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벨링햄에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쪽에 이제 그 벨링햄에 있는 건 웨스턴 워싱턴. 그런데 이 와주에 특히 지원자가 많이 몰렸어요. 근데 이 학교는 그 통계적으로나 그 보면은 유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들어가기가 좀 수월하다. 이렇기 네. 때문에 그런 학교들에는 숫자가 많이 늘고 유덥에는 숫자가 줄었다. 이제 기피 현상이 생기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올해 이제 유덥의 합격률이 이제 많이 낮아지겠죠. 자연스럽게.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최대로 지원했으니까. 예.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고요. 이걸 또 다른 명문 대학들하고 한번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지 좀 알고 싶네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그 유덥의 합격률이 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이 55%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 숫자상으로는 작은 숫자이지만 1%가 그 줄어서 54%의 합격률을 그 기록했습니다. 네. 근데 이 54%는 그 작년 말고 그러니까 2011년과 12년 그 경우에 보면은 거의 60%에 가까운 50대 후반에 네. 50% 후반의 그 합격률이었었는데 작년과 올해 굉장히 많이 낮아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합격률 54%라는 거는 이제 다른 명문 대학들 사립 학교들은 특히 뭐 10% 밑으로도 네. 그 합격률을 기록하는 학교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문 대학일수록 그렇습니다. 지원자가 많아서. 예, 그런 학교들에 비하면은 아직도 그 높은 상황이지만 다른 주립 대학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UC 버클리나 UCLA 같은 학교들이 그 전국적으로 가장 좋은 주립 대학들, 가장 들어가기 네. 어려운 주립 대학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 대학들이 약 20% 정도. 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 노스캐롤라이나 주립 대학의 채플 캠퍼스가 네. 약 그 30% 정도. 예. 그리고 미시간 대학 그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나온 걸로 유명한 그 미시간 대학이 약 40%. 네. 그러니까 유럽도 60%에서 이제 50% 밑으로 자꾸 내려가고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것은 그 유럽의 그 교육의 질이 네. 그 평판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자, 이 합격률은 낮아졌는데 합격자 중에 워싱턴주 거주민 자녀의 숫자는 오히려 늘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또 뭔가요? 예, 그 지난 2008년부터 이제 경제 불황이 그 미국에 시작되지 않았겠어요? 네. 그 이후로 그 주정부나 연방 정부의 그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그 주정부에서 도움을 받는 그 주립 대학들, 유럽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 유럽과 같은 주립 대학들이 그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이 보조금이 줄어드니까 재정 상황을 나쁜 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디에선가 이제 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그 타주 학생이나 또는 외국 유학생 네. 그 경우에는 그 등록금을 3배 정도나 네. 지금 올해 이제 유럽의 등록금이 뭐 12,000불이다 그러면은 3만 불 이상을 타주 학생이나 유학생들이 내야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낼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많이 뽑으면 그런 재정 상황을 타개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지난 몇 년간 계속
그 인스테이트, 그러니까 거주민 자녀의 숫자는 그냥 놓거나 줄이거나 하면서 외국 유학생이나 타주 학생들의 숫자를 계속 늘려왔었어요. 네. 그러다가 그렇게 되니까 또 당연히 그 세금을 내는 우리 세금을 왜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쓰느냐 이런 이제 불만이 고조되고 또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작년, 재작년 계속 이제 그 유학생은 뭐 한 50명을 늘리면 그 거주민 자녀 숫자는 150명 정도를 늘린다든지 네. 그렇게 해서 차등을 두어서 그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 이 인스테이트 학생들 거주민 자녀의 숫자를 늘리는 경향이었습니다. 네. 그랬다가 올해는 아주 특이하게 한 300여 명을 더 늘렸어요. 네. 그런데다 그러니까 숫자는 지원자 숫자는 줄었는데 그 뽑는 학생의 숫자는 늘어나니까 아하. 그 비율이 합격률이 69%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통 종합해서 54%인데 그 거주민 자녀들은 69%를 뽑아준다니까 네. 사실 뭐 1,100명 정도에서 7,000여 명을 뽑아줬으니까 상당히 그러네. 높아졌고 거주민 학생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네.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 숫자는 그 이제 이번에 7,100명을 합격을 시켰는데 거주민 자녀를 그 중에서 뭐 실제로 등록할 숫자는 뭐 4,300여 명 정도 이렇게 네. 그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수 지원을 했으니까 그 학생들이 다 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렇겠죠. 이제 그 정도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졸업생 총수의 한 7%. 네. 나 되는 숫자니까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번에 거주민 자녀가 유럽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거주민 자녀 합격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타주 학생이나 유학생 합격자의 비율은 이제 낮아졌겠죠? 그렇습니다. 그 작년 재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거주민 자녀를 그 150명 늘리면 타주 학생은 50명만 늘린다. 이런 식으로 자꾸 유학생 숫자가 뽑아주는 숫자가 줄어 들어가는에도 불구하고 네. 유학생들이나 타주 학생들의 그 지원자 수는 계속 늘었어요. 그래서 올해만 보더라도 올해 3만 그 1,500명 중에서 약 2만 명이 타주 학생이나 유학생이고 네. 그 이 거주민 자녀는 11,000명 정도 그렇게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는 유학생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뽑아주는 숫자는 작년과 재작년에 50% 중후반대에서 네. 올해는 51%만을 합격을 줬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에 그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만약에 유럽에 합격을 했다, 유학생 출신이, 그러면 올해 같으면은 그런 학생들이 많이 불이익을 당하고 합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네요. 예, 이렇게 추정할 수 네. 있겠습니다. 자, 이 합격자 발표가 이제 이미 15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이달 말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합격자들에게 통보가 되는지요? 유럽의 경우는 아주 그 특이한 방식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 보통 이 이메일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보통 그 봉투, 그러니까 메일이죠. 뭐 스네일 메일 이렇게 해서 느린 메일이나 네. 이메일하고 비교해서 이렇게도 하는데 그 보통 그 메일로 보낼 때는 합격자에게는 두툼하고 두꺼운 봉투,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집어넣어서 그렇겠죠. 뭐 속에서 이런 것들에서 그 fat envelope 그걸 네. 받으면은 그냥 겉만 보고도 합격인 줄 안다. 살찐 봉투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이메일이 발달하면서 보통들 이제 종이도 아끼고 그러기 위해서 이메일로 통보를 합니다. 네. 그런데 유럽은 그 메일로 아직도 메일로 통보를 하는 데다가 또 다른 특이한 점은 얄팍한 봉투에 합격증도 넣어서 보냅니다. 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하여튼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제 그렇게 되면은 유럽 합격자들이 이렇게 편지를 받아봤을 때 난 불합격이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 봉투 겉봉에 네. 그 빅 엔벨롭 이제 허스키 그 발바닥 그 네. 그림하고 빅 엔벨롭이라는 글씨를 크게 박아서 그건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겉봉만 보시고도 내가 유럽에 됐구나 안 됐구나를 아하.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친절하게 친절하네요. 보내주고 한 일주일 뒤에는 이제 그 fat envelope처럼 그 네. 자세한 그 정보들을 뭐 financial aid 그런 네.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주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어떤 학부모들은 이제
다른 학생들은 합격증을 받았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 편지가 안 오는 걸 보니 이제 이게 불합격한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아니 우리 집 뭐 옆집에 누구는 뭐 개똥이는 받았는데 왜 우리 애는 못 받았냐 이렇게 많이 전화를 하셔요. 네. 그런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셔요. 3만 몇 명을 그 아주 그 적은 숫자의 어드미션 담당자들이 한꺼번에 메일을 보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격자는 먼저 보내고 불합격자는 나중에 보낸다. 이것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무작위로 어떤 학생들에게 먼저 보내고 나중에 차례차례 이렇게 보내는 거기 때문에 아직 혹시 못 받으셨더라도 3월 말까지 결과가 오겠지 이렇게 안심하시고 기다리셔도 됩니다. 네. 이제 입학 사정의 결과 이제 합격, 불합격 또는 대기자 뭐 이렇게 이제 그중 하나를 이제 받게 될 텐데 대기자 명단에 든 학생들이 합격되는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부모님들. 그렇습니다. 그 대기자 명단에 든 학생들이 그 각 대학, 미 전국의 대학들의 경우를 보면은 아주 들쭉날쭉입니다. 어떤 네. 경우에는 한 명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유덥의 경우는 제법 많이 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작년 2012년의 경우에는 네. 그 대기자 명단에 있던 학생이 합격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47%였어요. 우와. 그런데 지금 이제 우아하셨지만 이제 더 작년의 경우에는 정말 우와 이렇게 됩니다. 아, 네. 작년에 그 500 제 기억에 754명이었습니다. 네. 대기자 명단에 든 학생이. 그런데 그 중에 97%인 705명이 네. 합격자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기자 명단을 작년에 받았으면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네. 합격으로 전환이 된 걸로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숫자가 대기자 명단에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은 합격으로 전환되느냐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 그냥 계시면 안 됩니다. 네. 대기자 명단에 들었다고 이제 편지를 보내오면 그 편지에 같이 동봉된 그 자료들이 남기를 원하느냐 대기자 명단에 계속 올려놓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딴 학교 가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뺄까 이렇게 네. 하는 경우에 유덥이 제일 지망이면 남겨주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원서를 내신 그 이후에 어떤 변화된 상황들, 뭐 성적이나 또는 뭐 수상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네.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셔야지 그 남들과 비교해서 그 대기자 명단에서 합격자 명단으로 옮겨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만일 이 불합격이 된 경우에요. 이 부모 입장에서 우리가 공부도 잘했는데 뭐 결격 사유가 없는데 이러면서 좀 불쾌하게 생각하는 부모님도 계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만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요?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합격되면 이게 끝이지 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겠나 방법이 없겠지 이렇게 그냥 지레 포기를 하시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그 불합격자에서 합격으로 번복되는 사례가 20명 중에서 1명꼴이랍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5%는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합격이 되신 경우라도 좀 전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이는 이게 꼭 될 만한 상황이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그런데라고 생각하실 경우에 그 이제 3페이지 이내로 우리 아이는 나는 그러니까 지원자가 해야 되니까요. 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돼야 마땅한데 왜 안 됐는지 재심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 그 세 통의 그 추천서를 같이 동봉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학교 선생님이든지 뭐 그 지인이든지 누구든지 그렇게 세 분의 추천서와 그 이유서를 같이 네. 보내면 유덥에서 다시 재심사를 해서 2주일 내외로 그 시간이 걸리면 그 통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것도 꼭 그 유덥이 정말 나는 꼭 가고 싶은 대학이다 하시면 시도해 네. 보심직한 그런 방법이세요. 재심사 방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덥에 합격하기 위해서 이 필요한 어떤 고교 성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시험 성적은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그러겠습니다. 이제 뭐 받으신 분들은 그렇지만 그 올해 그는 아니지만 이제 내년이나 후년에 또 이제 자녀들을 유럽에 보내시기 위해서는 그 4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교 성적인데 그 되도록이면 어려운 과목들, 챌린징한 코र्스들의 과목을 들어서 AP나 IB 이런 게 되겠죠. 네. 거기에서 3.75 정도, 그러니까 4.0 만점에 3.75 정도면은 저희가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SAT나 ACT 시험 성적입니다. 네. 그것은 SAT를 기준으로 했을 때 1820점에서 1850점 정도.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유럽에 이제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그 에세이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그 원서를 제출할 때 에세이를 2개를 쓰게 돼 있는데 그 에세이를 정성껏 쓰셔야 될 테고요. 네 번째가 그 과외 활동의 경력입니다. 유럽의 원서를 쓰시다가 보면은 5가지의 과외 활동까지를 쓸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지금 유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5가지라는 게 뭐 꼭 그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5개까지 그 과외 활동들을 쓸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그 마음에 두시고 예. 아이들에게 과외 활동을 시키시거나 그러시면 유럽에 그 좋은 준비가 될 걸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럽 들어가기도 요즘은 이제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교육정보 함께 하셨습니다. 민명기 교육원 원장이시고 벨뷰 이웨이 원장이신 민명기 박사 함께 했습니다. 유럽 입시에 관한 정보 함께 하셨는데요. 혹시 이제 문의가 필요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전화번호 하나 남겨주시죠. 그러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425-467-6895입니다. 네, 425-467-6895, 467-689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l.